안녕하세요. 내신장인 태지쌤입니다. 오늘부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밖에도 비가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소리가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차피 뭐 휴가도 이번 주까지는 거의 마무리인 것 같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학교를 개학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조금 더 공부 좀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 위주로 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서 중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막 도형 막 이런 것들 말고, 도형에서는 뭐 닮은 부분, 닮은 부분 말고는 앞에서는 도형마다 다 응용이잖아요. 기본 이론은 사실 별게 없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다 응용하는 형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그 파트가 감이 잡히면 굉장히 너무 괜찮고, 감이 1도 안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건데도 정말 하나도 모르겠네, 약간 이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경우의 수 부분은 진짜 그냥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에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좀 신경을 쓰고 좀 많은 연습을 해서 이 경우에는 뭐 전체에서 뭐 이거를 뺀다거나 뭐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요거를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어차피 뭐 2학년 뭐 2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색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문과하고 물론 문이과 통합이지만 확통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습득하고 가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껴맞춰준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그냥 약간 외웠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맞춰지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뭐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뭐 이랬을 때 만약에 뭐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나온 눈을 2개를 합해봤더니 만약에 5가 나온다거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해봐야 되냐. 그러니까 뭐 주사위 이거에서는 1이 나오고 이거에서는 4가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3이 나오고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애가 몇 개인지를 내가 총 개수를 세는 방법, 그것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조금 이제 약간 뭐 정리를 해갖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합의법칙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거죠. 법칙이 있는데 막 공식이 있지는 않아요. 공식이 없고 실제로 어느 정도 해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에서 다루는 그 개수가 막 어마무시하게 10,000개 막 이렇게 가지는 않고, 물론 막 곱해가지고 나중에 조금 공식 사용해서 나오는 것들은 물론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합의법칙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거를 막 하나하나 막 너무 크게 막 1,000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합의법칙에 나온다. 선생님이 아까쯤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위 2개 던졌는데 나오는 눈의 수가 2개를 합해서 막 5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합의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국어적으로는 또는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써요. 해서 합의법칙은 이 조건도 만족을 시키고 이 조건도 만족을 시킨다. 그것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뭐가 있을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또는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면 우리는 이제 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로는 이런 거죠. 주사위를 2개를 던졌는데, 2개를 던졌어요. 그래서 뭐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2개 던졌는데 나오는 눈의 수가, 만약에 2개를 합해서 나오는 눈의 수가 4하고 5다 이거. 그러니까 4 또는이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또는이라고 하는 거 써먹어서 4 또는 5라고 했었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단 4가 나오는 경우를 내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4가 나오는 경우는 주사위가 어차피 1부터 6까지밖에 없잖아요. 뭐 특별하게 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한. 여기서 말하는 주사위라고 하는 거는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사위가 서로 다르다고 하시니까 서로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1인 경우 지금 선생님이 쓴 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개의 주사위니까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오는 는,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오는 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일단 3개가 나왔죠. 3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5가 나온다고 생각했었을 때 똑같이 가요.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3, 2, 4, 1. 더 이상 없죠. 네, 어차피 0이라고 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4 또는 5라고 했으니까 요게 나올 수 있는 거가 3가지가 일단은 나오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게 4가지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합하라. 이런 얘기 아니야. 7가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죠? 합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실제로 내가 해서 어느 정도 다 개수를 다 추려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고백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쌍으로 나와요. 고백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건 동시에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동시에 노노. 동시에가 아니야. 동시에가 아니지. 왜냐면, 서로 다른 주제로 던졌는데, 이제 4가 나온다거나 5가 나오는 게 어떻게 동시에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근데, 이 고백 법칙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뭔가 던진다거나, 그게 만약에 동시에 이루어져갖고 뭔가 하나가 나온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백 법칙은, 지금 방금 내내 얘기했었던 것처럼 주사위 2개 던지는 것 같아. 주사위 2개 던졌는데,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1 나오고 얘가 1 나오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지금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다면 아주 대표적으로 고백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36가지예요. 왜냐면 앞에 있는 주사위가 1이 나왔다, 뒤에가 1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경우의 수가 쫙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앞에가 1인 거가 쭉쭉쭉 해서 1,6까지 나오는 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얘가 2로 시작했을 때 얘가 2,1이고 쭉 가서 2,6인 것까지 하게 되면 이것도 6개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제 앞에가 일단 6으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이제 6개가 나오기 때문에 6 곱하기 6을 해서 36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고백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를 만드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백 법칙이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것들은 고백 법칙하고 합의 법칙을 섞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뭔가 이거에서는 실제로 그냥 어느 정도 수영도를 그린다거나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개가 기본적인 법칙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의 수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접하게 될 것이냐. 일단은 한 줄로 쫙 세우는 게 가장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줄로 쫙 세운다.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어. 근데 5명을 내가 만약에 일렬로 쫙 나열해야 돼요. 네. 일렬로 만약에 쫙 나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굳이 언급하지 않지만 사람은 이미 달라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오는 맨 처음에 여기 자리에 오는 애를 이 5명 중에서 1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총 5가지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 여기 이미 1명이 왔지. 그럼 나머지 4명밖에 안 남아있죠? 그 4명 중에 1명이 와야 되니까 4가지 경우, 여기 3가지 경우, 2가지 경우, 맨 마지막에 1명. 근데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왜냐면 얘네들이 동시에 서야만 한 줄로 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배 이제 법칙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앱을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쫙 다 곱했다 그럼 이제 120가지라고 하는 개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1번화를 시켜서 n명을 쫙 나열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맨 처음에 n자리가 만약에 쫙 있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애가 총 몇 명 중에 1명이냐? n명 중에 1명이죠. 그쵸? 총 n명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1명이 왔기 때문에 n-1명이 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명을 제외한 n-1명 중에 1명이 여기 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미 2명이 와 있기 때문에 총 n명 중에서 2명이 여기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쫙 가는데 맨 마지막에는 1로 무조건 가야 돼. 왜냐면 내가 n명을 나열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다 곱하는 거죠. n 곱하기 n 마이너스 n 곱하기 n 마이너스 1까지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n명에 대해서 일례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되게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만약에 그 다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표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를 뽑는 경우. 대표를 뽑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요. 10명 중에서 대표를 뽑는 방법이 만약에 2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2명을 뽑아요. 근데 2명을 뽑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회장 1명, 그 다음에 부회장 1명. 선생님이 이 얘는 선생님이 한 20년 수업했거든요. 20년 수업하면서 항상 그는 그냥 툭 튀어나오는 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n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회장하면 부회장하면 뽑는 것과, 그 다음에 만약에 뭐 2명의 임원을 뽑는 것, 이게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2명이 서로 다른 거죠. 직위가. 너는 분명히 부회장이고 나는 분명히 회장이다. 이거는 그냥 임원 2명이다라고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다 다르지만 이거는 이제 직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총무 뭐 이런 식으로 딱 묶어진 거를 뽑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막 자리가 바뀐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에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뽑는 거는 아까 처음에 나열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그래 회장 누구 뽑을래? 누가 될 거야?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되잖아요. 그쵸? 10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회장이 1명 뽑혔으니까 뭐 1명이 회장 부회장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나머지 9명 중에서 부회장이 1명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9명 중에 1명이라는 거지. 근데 동시에 어쨌든 간에 내가 회장 부회장 뽑아야 되는 거잖아. 두 개 곱하시면 90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똑같은 10명 중에서 2명의 임원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뽑아요. 오케이, 일단 뽑아. 일단은 임원 중에 1명 뽑았고 나머지 9명 중에서 또 1명, 임원 중에 1명을 뽑습니다. 근데 곱한 다음에 남은 게 2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임원을 내가 만약에 뽑았는데 A, B라고 하는 애들 10명이라고 하는 애가 A, B, C, D 뭐 이렇게 가는 애였다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만약에 A, B라고 하는 애를 뽑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회장, 부회장이라고 하면 얘가 A고 B다라고 하면은 뭐 두 개가 자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분명히 회장이 A고 분명히 부회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임원 중에서 얘가 만약에 첫 번째 뽑은 임원이 A였고 두 번째 뽑은 임원이 B였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첫 번째 내가 B를 뽑고 두 번째 A를 뽑은 거랑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A를 반드시 회장으로 뽑을 거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부회장으로 뽑을 거였어. 그러면 이거는 자리가 바뀌면 안 돼. 얼마나 다른 거야. 그죠? 내가 반장이었는데 괜히 부반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회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임원을 뽑기 위해서 맨 처음에 10명 중에 1명 임원 뽑았어. 그 다음에 9명 중에서 1명 임원 뽑았어. 근데 둘이를 만약에 얘 뒤에 있는 애를 먼저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두 가지가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2로 나누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두 개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리가 바뀌지 않는다. A, B라고 하는 게. 얘네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A가 뽑히든 B로 뽑히든 B로 뽑히든 A가 뽑히든 두 가지가 똑같네? 그치?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2로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45가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뽑은 2명 안에서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냐, 아니면 구별이 되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많아지고 조금 더 작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중위 과정에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그 자격이 똑같은 2명을 뽑는다. 그럼 무조건 2로 나눠야 된다.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꼭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뽑는 거에 국한되지 않아요. 만약에 직선을 구한다거나. 그럼 막 여러 개의 점이 있는데 2점을 내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2점을 선택하는데 이게 지금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자격이 똑같은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도 2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뽑는다라고 했을 때 구별하면 만약에 일반화시켜서 10명 중에서 만약에 2명을 뽑는데 만약에 서로 자격이 달라. 그랬을 경우에는 N 곱하기 N 마이너스 하시면 되고, 만약에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만약에 자격이 똑같아. 2로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켜놔야 알지. 왜냐면 꼭 10명 가지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 확률도 있고, 선생님이 지금 2학년 이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중도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확률도 연결해서 한번 몇 개의 강의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문제 많이 푸셔야 되고, 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조금만 감이 잡히면 진짜 너무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난 이거 너무 어려워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고등학교 때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제로 해본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사실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제 경우의 수, 확통 이쪽 부분은 확률과 통계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습득하고 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도 빠른 시일 내에 경우의 수 이어서 문제풀이 몇 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해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